자, 그다음에 저희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요. 여론조사 얘기랑 그다음에 우리 홍 시장님에 대한 근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홍 같은데. 시장님은 네. 왜 약방의 감초인가요? 홍 시장님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 홍 시장님이 그 네.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 받은 거 맞아요.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자, 유튜버니까 초청 받은 거 진짜 맞아요? 아니 다 맞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검증됐어요? 아 근데 뭐 홍 시장님 주장 말고는 없어서.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초청받는 게 그러니까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선 후보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그럼 트럼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르면 다 불러야지. 그렇죠. 네. 홍 시장이 제일 유력한 부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홍 시장도 좀 유리하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지지도가 제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인데 굳이 나머지 다 빼고 홍 시장만 부른다? 그럼 트럼프는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국내 정세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조금은 이제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그래서 지금 별명이 많이 붙었습니다. 네. 허경영에 이제 홍준표를 합쳐가지고 홍경영이다. 홍경영이 맞네요. 홍경영이네. 홍경영. 그리고 이제 홍카콜라가 아니라 미국산 콜라다. 아, 네, 뻥카콜라 아니야? 뻥카콜라. 아, 뻥카콜라. 아, 네. 홍카콜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뻥카콜라. 거기다 이제 춥다 홍까지. 아, 춥다 홍. 너무 추워가지고 비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진짜 그랬대요. 그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네네. VVIP고 어. 뭐 들어간 사람들은 네네. 좀 그렇다. 그렇죠. 네. 뭐 알 수 없다. 아니 근데 이게 더 지금 좀 우스운꼴이 된 게 본인께서 이제 그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야, 진짜.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 얘기를 명이 했는데, 가겠지. 예.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호텔에서 TV로 보지는 않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아 네. TV는 저 한국에도 잘 나와요. 여기서도 잘 나옵니다. 아 네. 한국에서도 TV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봐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그 호텔 음. 방을 찾아다니면서 다 악수했으면 저는 오케이. 근데 그거 없었거든요.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경호도 문제고 음. 트럼프가 다닐 시간도 없어요. 호텔 가가지고 가가지고 TV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본인께서 또 얘기한 게 일주일 전에 급히 초청을 받아 상원 의원들과도 만남을 가지지 못했고 트럼프의 비공식 인사들이 또 있나 봐요. 네. 누군지는 공개를 또 안 했습니다. 아하. 근데 뭐 비공식 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 빼고는 이제 뭐 만날 시간도 없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야지. 만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가 어.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뭐 알아서 자기가 김이 빠지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항상 네. 예능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모든 그렇게 이슈가. 가면 안 되나요, 아싸리? 그러니까 그냥 홍 네. 시장님 그냥 이게 홍카 뻥카 해서 그냥 유튜브도 그렇게 하고 네, 홍카뻥카. 홍카 뻥카 여기 어감 좋은데요. 예예 홍카뻥카. 홍카 뻥카 갑니다 홍카 뻥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 약간 좀 ARS 지금 이제 조사를 볼 때 원래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응답률이 한 4% 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게 한 두 자릿수가 나온대요. 10% 예, 이상.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음이 이렇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표집된 거 아니냐. 보수 아닙니다. 쪽에. 이런 화난 것도 사람들이 있고요. 많아졌다. 화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도저히 내가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못 보는 못 찍겠다. 음. 이런 지금 관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예, 예. 보십니까, 변호사님? 아 근데 저는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왜 여론조사에서 항상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네. 이제 보수 쪽, 여당 네. 쪽이 이제 밀리냐면 응답률이 좀 낮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생업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 지지하고 생업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별로 받는 거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샤이 보수야. 그렇죠. 밖에다 막 표명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다 보수 좋아하고 어쨌든 보수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 찍는 사람들. 그렇죠.
사실 제 주변 사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 잘 안 해. 귀찮은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야 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일이 너무 세게 터진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심하게 터진 거예요. 너무 강력한. 커밍아웃을 안 할 수 없게 터진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전화는 눌러줘야 되겠다. 전화는 내가 받아야겠다.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야, 이 정도면 대통령 지지인 좀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야, 야당은 집에 가라고, 저 민주당은 좀 집에 가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샤이 보수층에서 보수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샤이 네. 보수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샤이 보수가 갑자기 집단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 행동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집단 행동을 보인 이유가 아까 변호사님 얘기처럼 도저히 커밍아웃을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경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설날 동안 연휴가 이제 또 길다 보니까 이번에 네. 그게 지나고 난 뒤에는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어제 많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과 자리를 해보고 밥도 먹고 나이 많은 이제 선배 어르신들 네. 많이 인사를 하지만 네. 우리가 계엄이 터진 날 드라마틱한 거하고 지금의 드라마틱한 거 좀 달라요. 그때의 드라마틱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당황스러움이거든요. 그렇죠. 뭐지? 혼란. 이거 뭐지? 이거 어떡하지? 음. 야, 진짜 이거 맞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시간이 가고 막 방송에서 계속 뉴스 나오고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과 가치를 정립하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갖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드라마틱함은 뭐냐면 향후 대선까지 간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대선을 위한 네. 자 전초가 큰 이벤트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구속이라는 이제 이벤트는 끝났으니까 끝났죠. 이제 그 다음 최고 이벤트는 탄핵 결정. 헌재 탄핵 결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을 한다고 해서 대선을 이제 날짜가 잡혀서 대선 운동을 시작하는 것. 대선 이게 정말 이제 빅 이벤트 2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게 다 터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빅 이벤트예요. 지금이 더 빅 이벤트예요. 그게 더 빅이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보수가 결집했다고 말하기에는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보수는 더 응집할 거고 더 커질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꺼지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한 2명씩 이제 나뉘는 상태인데. 조상규 조렐루야가 제일 잘 나왔죠. 그랬었죠. 81 나왔죠. 81. 유일하게 80대를 찍었죠. 처음에 80일 나왔을 77 때는 나왔고. 77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77, 81. 처음에 80일 나왔을 때 야 우리 조 변호사님 방송 어떻게 하시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제 거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77이 나와서 81이면 거의 이제 이게 이 찾아보기 힘든 수치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후보들. 2대 1로 그때 네. 나뉘었는데 김문수, 홍준표는 이제 한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은 또 한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기세가 계속해가지고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예. 김문수, 홍준표 쪽이 더 유리할까요? 오세훈, 한동훈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드라마는 언제 쓰여지냐면 언제 쓰여집니까? 왜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크로스되는 때가 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부터 후보로 정해져서 그냥 완주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드라마가 잘 안 나와. 그렇죠.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가 잘 없어. 네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말고 없거든. 없죠. 결국 근데 사법 리스크를 잔뜩 끌어안은 핵폭탄 이재명이 그냥 꾸역꾸역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자로. 근데 보수 쪽은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경선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돼요. 경선이 되게 좋은 하나의 그 이벤트로 작용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왜? 자기 혼자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보수는 계속 누가 엎치락 뒤치락하다 한 명 낙오하고 단일화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계속 하나의 그냥 전국을 아우르는 이슈가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도가 막판에 표로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 4명이
한 명 한 명 떨어지면서 결국 최종 경선을 이 4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네. 저는 상당한 많은 표를 흡수할 수 있다. 아, 4명 저는 그렇게 중에 보는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기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어. 저는 가능성은 네. 중도 쪽이 강할 거고 네. 왜냐면 지금은 많이 우리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중도 쪽이 강할 거고 다음에 좀 극보수 쪽은 아무래도 경선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경선 룰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선룰은 아무래도- 저는 네. 예를 들면 당내에서 100%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국민 경선 100% 또는 아니면 아니면 5대5 하게 되겠죠. 어. 그런데 저는 국민 경선도 나쁘지는 않은데 5대5 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역선택을 좀 방지하고 하니까 한 5대5로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할 때는 국민 경선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네. 대선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가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지지를 한 50%는 반영해 주는 게 네. 그것도 나쁜 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한 50-50 정도로 해야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수가 또 분열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역선택 좀 많이 일어나. 그럴 수 있죠. 그게 있습니다. 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의 정당성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50으로 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여론의 기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 기세를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은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죠. 이재명이라는 그 사법 리스크로 가득 찬 핵폭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좀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친명 말고 네. 친문계가 이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종석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비판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원식도 이번에 김경수 불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할 때 야 우리가 굳이 꼭 소보루빵만 팔 필요 있냐? 예, 팥빵도 맞습니다. 팔고 예. 튀김 소보로도 팔자. 아이, 당연하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일단 지금까지 다 털려 있는 상태거든요. 싹 다 네. 털려 있어요. 다 털려 있죠. 다 털려 있어요. 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했는데 음.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친문 쪽에서의 후보가 나오잖아요. 친문 쪽 후보들이 진짜 결집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가능성도 낮다고 봐요. 이재명이 후보가 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친문은 세력적으로 이제 규합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세력의 그 크기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재명이 이미 다 까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뭔가 오픈할 것도 없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해봐야 이재명의 리스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안 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랄까 초롱성 같은 그 표심을 그 민주당 내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